funny how the story goes. Little hope but bigger dreams. They try to bring us sucker down, singing louder than they cry. 다들 해외 취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삶에서 제가 해외에서 살고 취업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었어요. 이런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야근, 지옥철,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기사를 보고 해외 진출을 결심합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2위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5년째 거주하고 있는 공은비입니다. 해외 진출을 결정한 이후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크게 3가지의 이유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는 영어권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공식적인 영어권 국가수는 섬 나라들을 포함해서 총 73개국인데요. 그만큼 사용자의 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만큼 영어를 실전으로 익히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영어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이었어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인종차별이나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등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캐나다는 이민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인종차별이나 불이익이 적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자연 환경이었어요. 캐나다는 조금만 외곽을 벗어나도 넓은 초원과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곳이 많아요. 그 유명한 로키 산맥만 가도 여러 동물들과 자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캐나다 직장인의 삶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 하나가 워라밸이었거든요.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해외 진출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캐나다에 취업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서 알아듣지도 말을 하지도 못해서 통역사분을 불러서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취업은커녕 캐나다에 살아가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선 영어 공인 점수나 프로그램 수료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학원을 통한 패스웨이 수료였어요. 패스웨이란 어학원의 프로그램으로 일정 이상 레벨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주고 그것으로 대학 입학 신청이 가능했어요. 레벨을 통과하기 위해선 2주에 한 번씩 치르는 테스트를 보고 일정 점수 이상 충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을 어학원을 다니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세네카 컬리지라는 대학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의 또 다른 고비는 이때였어요. 비전공자에 영어로 수업까지 받아야 해서 정말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취업 비자를 3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포트라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였어요. 그곳에서 월드잡 플러스도 알게 되었고 그 외에 멘토분들의 자문과 전문가님들의 이력서 첨삭 및 면접 코칭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서 꾸준히 취업 활동을 하던 중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삼성의 협력업체였으며 모바일 QA 직무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회사 위치는 미시사가에 있었고 제가 차가 없어서 카풀을 해주시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가야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삼성의 협력업체라서 그런지 신뢰가 갔고 체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전자제품이나 스마트 기기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전공한 학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바일 QA 업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모바일 QA란 업무가 생소하시죠? 주로 제가 하는 업무는 새로 출시하거나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휴대폰 및 여러 전자제품의 각종 기능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품질 검증이었습니다. 각종 오류 및 버그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영상들을 리포트를 하고 개발자분들이 확인을 하신 후 수정을 해주시면 다시 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 중 좋았던 건 종종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이나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점심도 여러 종류 중 제가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밥 너무 잘 나오죠? 그렇게 이곳에서 1년간 이 직무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스킬 부분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접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팀워크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가고 싶은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가 있었어요. IT 분야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공부해야 할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QA 업무는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최종 검증을 하는 단계인 만큼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QA 업무는 자동화와 수동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캐나다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 해당 직종의 매니저가 돼서 저의 커리어를 좀 더 단단히 다지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까지 취업의 방향성을 확장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40, 50대에 학교 가시는 분, 명문대 또는 대기업 그만두고 오시는 분, 혼자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 학생분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위해 오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해외 취업 생각이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투 챌린지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했던 것들이 다 잊혀질 만큼 더욱더 값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was down with an illusion, like a sparrow with